자, 어느 정도 되셨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런칭을 시키고요. A에는 텐서 2를 집어넣네요. B에는 컨스턴트 3이 들어갑니다.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오퍼레이션,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인데 이 변수명을 C라고 잡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A에서 값을 받고 A라는 텐서의 값을 받고 B라는 텐서의 값을 받아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곱해주라는 거죠. 2 곱하기 3을 해주라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2 곱하기 3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사실 좀 덜 직관적이기도 하고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A와 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D는 add잖아요. A랑 B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E를 보면 여기 C 값에서 D 값을 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고 하는 연산들을 이제 스케치하는 작업이 끝났죠. 이제 그래프를 이제 런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런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불러야 된다고 했죠? 세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세션은 요 명령어에서 tf 대문자 S입니다. 참고로 아이파이썬을 쓰실 분들은 이 아이파이썬의 좋은 점이 뭐냐면 탭키를 쓰시면 돼요. 제가 이거 다쳤는데 나중에 되면 다치기 몹시 피곤하거나 몹시 안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를 친 다음에 여기 탭을 치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하면 손쉽게 이렇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을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값을 뽑아보고자 하는 텐서를 이제 세션 run 명령으로 날려서 뽑아보게 되는데 뭘 뽑아보자고 했죠? cd 이 값을 뽑아보자고 했나요? 그럼 이제 값을 뽑아보겠습니다. 세션 run 명령을 날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한 번에 하려면 리스트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텐서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값은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화면에 뿌리고 싶으면 이렇게 명령을 날려주면 되죠. 사실 세션을 닫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꼭 닫아주십시오. 우리 이름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6, 5, 1 이렇게 뽑혀 나오죠. 6, 5, 1이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값이 뽑아지게 됩니다. 아까 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죠. CDE의 결과를 뽑아봤는데요. 요거를 E의 결과만 한번 뽑아보죠. 그럼 E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왜냐하면 이 E의 결과를 뽑기 위해서는 C와 D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는 C와 D의 값을 뽑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E가 계산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fetch라고 하는 개념, 값을 뽑아낸다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값을 뽑아내는 연산을 수행하는 거지 그 연산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연산은 그래프로 그려져 놨어요. 그래서 E라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세부 연산들, 그 세부 오퍼레이션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용어로 여기서는 dependency라는 말을 써요. 이 값을 뽑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나요? C와 D를 알아야 되죠. C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나요? A와 B를 알아야 되죠.
D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A와 B의 값을 알아야 결과를 뽑을 수 있잖아요. 이 연산이 한 번 수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E를 불러온다는 건 이 값을 뽑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디펜던시에 대한 그 오퍼레이션들 모두 수행하라는 뜻이지, 그걸 모두 호출해야 그 각각에 대한 오퍼레이션들이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C라는 걸 우리가 fetch를 했다. 그러면 사실 E라는 걸 상관없잖아요. C의 결과에는 E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값을 끌어오지도 않고 이 연산을 수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프가 얼마나 우아하다는 게 나오죠.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뽑고자 하는 노드를 알려다오라고 하는 세션 런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날리면 거기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부분의 연산만 수행하지 거기에 상관없는 거 연산 수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훨씬 우아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마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걸 또 뒤에 계속 해볼 거니까요. 자, 이제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보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은 텐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한다. 넘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텐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넘파이는 뭐냐면 값을 뽑아줬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넘파이 어레이 형태로 뽑아주는 거지, 운용을 하는 건 텐서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일종의 어레이로 하는 거다 이거죠. only 텐서예요. 오직 텐서만이 이 오퍼레이션들, 이 텐서플로우에서 운영되는 이 함수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의 텐서를 n 디멘셔널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텐서는 타입과 랭크와 쉐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문서를 보실 때 타입, 랭크, 타입은 별로 까다롭지 않죠. 타입은 어디든지 쓰는 말이니까. 랭크라고 하는 거는 이 텐서플로우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예요. 쉐입은 넘파이를 써보신 분들은 쉐입이라는 용어를 익숙하실 테고 그러겠지만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도. 텐서플로우의 랭크와 랭크나 혹은 n 디멘션은 디멘션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이거 뭔 소리냐면 어레이가 만약에 텐서가 3차원이다. 3차원이다 그러면 랭크는 3인 거예요. 2차원 어레이다. 그러니까 가로, 이게 세로와 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될 때 그러면 랭크는 2인 거예요. 벡터다.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럼 랭크는 1인 거죠. 스칼라는 랭크가 뭘까요? 스칼라는 제로입니다. 스칼라는 제로 디텐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개념은 마찬가지인데요. 넘파이 어레이에서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제로 디 어레이, 제로 1D 어레이 이런 말을 쓰죠. 1D 어레이는 벡터, 2D 어레이는 매트릭스, 3D 어레이는 3D 어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텐서 쉐입은 뭐냐면 각 디멘션, 그러니까 랭크가 두 개라고 치면 이게 몇 바이 몇이냐 이걸 이제 쉐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레이가 가령 세로로 세 줄이 있다, 로우가 세 줄이다, 그 다음에 칼럼이 두 줄이다, 그러면 3바이 2 어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쉐입은 랭크는 이렇게 돼 있고, 랭크 제로라는 말은 제로 D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결국 스칼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쉐입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벡터로 표시되어 있으면 랭크가 1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타입 얘기를 들었는데 넘파이나 텐서나 넘파이와 파이썬 리스트의 차이를 아세요? 파이썬 리스트는 왜 파이썬 리스트를 놔두고 왜 넘파이가 나오게 되냐면, 파이썬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헤테로지니티를 보장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썬 리스트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넘파이 어레이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면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리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 데이터 타입이 S21이라고는 이상한 데이터 타입이 나와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이게 숫자, 기본적으로 넘파이는 숫자를 연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령 뭐 넘파이 인트형의 정수형이다. 뭐 정수형을 정의하고 싶다. 이거 에러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그 A는 스트링이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넘파이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 이 넘파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물들을 단일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하기도 좋고 속도도 빨라지고 메모리도 정해진 규격대로 메모리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넘파이 어레이인데 텐서도 마찬가지예요. 텐서도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는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트링도 집어넣었다가 숫자도 집어넣었다가 정수도 집어넣었다가 플로트도 집어넣었다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일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C나 C++ 같은 이런 언어들은 아주 익숙한데 파이썬을 하게 되면 이게 안 익숙하죠. 왜냐면 파이썬은 막 집어넣어도 되게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텐서플로우는 넘파이가 파이썬 기본적인 리스트보다 훨씬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텐서플로우가 더 까다로워요. 하시게 되면 이 굉장히 텐서플로우 API를 읽어보시면 어떤 거는 반드시 int 30이어야 되고 어떤 건 int 64여야 되고 어떤 건 float 30이어야 되고 float 64여야 되고 계속 충돌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디버깅을 할 때 아마 디버깅을 할 때 그 에러 메시지 중에 제 생각에 초반에 한 절반 이상이 두 군데서 날 거예요. 쉐입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입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쉐입과 타입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쉐입과 타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 좋은 습관을 한번 들이시는 게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텐서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텐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텐서를 만들고 나서 이 텐서의 타입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int 32형이죠. 32비트짜리 정수형인 거예요. 이 텐서는. 그런데 이거 쉐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좀 보게 되겠지만 이 쉐입 여기 한번 보세요. 쉐입이 보면 이게 괄호 이게 안에 없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제로디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제로디 텐서라는 얘기예요. 스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텐서는 이 쉐입은 스칼라고 요거의 데이터 타입은 int 30이다라는 게 그냥 이걸 A를 치면 나오죠. 만약에 그 아이파이썬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콘솔에서 하시는 분들은 프린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정보가 떴는데요. 이 정보를 그 주석으로 이렇게 옆에 달아주시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은 습관 같아요. 이게 쉐입이 제로디였죠. 그 다음에 타입이 int 30이었죠. 제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몹시 헷갈려요. 막 이 매트릭스나 이 텐서끼리 곱셈을 해줘야 되고 막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쉐입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두 개가 되는 건지 몹시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여기부터 주석으로 이 두 가지는 쉐입과 데이터 타입은 기록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어서 넘파이 어레이 얘기를 넘파이 어레이하고 텐서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예, 요 이론적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어레이하고 이 텐서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빌드하고 세션을 날려서 값을 뽑아보는 작업을 해서 이제 오퍼레이션 운영하는 걸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주 재료가 들어갔다 나오는 값이 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딥러닝을 해서 이 코딩을 짜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활동은 뭐냐면 이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하는 부분에 대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하라든가 매트릭스끼리 뭐 곱하라든가 뭐 차원을 바꾸라든가 이런 짓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텐서플로우에 나오는 API들의 상당수가 이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텐서를 얼만큼 유연하게 잘 다루고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들. 물론 그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파이하고 텐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넘파이는 이렇게 로드를 시키고요. 이렇게 두 개를 로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뭐 어레이하고 텐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전에 잠깐 노테이션을 잠깐 규약을 정하면 이렇게 해보죠. 잠깐의 노테이션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언더스코어로 들어가면 이걸 이제 어레이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텐서로, 왜냐면 어레이하고 텐서가 좀 구분이 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해보죠. 얼마나 제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먼저 그 넘파이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파이 어레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np 어레이를 날리고요. 요 안에 파이썬 리스트나 아니면 튜플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1D 어레이를 만들어 볼까요? 뭐 1, 2, 3짜리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 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원래 파이썬 리스트가 이제 어레이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아까 튜플도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튜플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파이 어레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별로 좋은 습관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 때 하는 하나의 목적이 데이터 구성 요소나 엘리먼트들의 그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x1, x라고 하는 이거의 데이터 타입을 보면 64형을 인트 정수형 6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4비트를 정의한 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추리한 겁니다. 형태를 보고요. 이 추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1, 2, 3이 아니고 그냥 1, 2, 3.0으로 했으면 플로트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추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썼는지. 그러니까 추리를 하게 냅두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이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좋냐면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텐서도 그렇고 넘파이도 그렇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주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한 습관이 돼요. 기본적으로 4가지 데이터 타입을 많이 씁니다. int 32, int 64비트 하고요. float 32하고 float 64비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32와 64 중에서는 텐서로 가면 32비트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뭐 공간 문제도 그렇고. 근데 int와 float를 헷갈리면 나중에 굉장히 텐서플로우가 많은 불만을 토해내게 될 거예요. 야, 난 int를 읽게 됐는데 왜 float를 집어넣니? 이런 식의 소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의해가지고 미리 그 넘파이를 이렇게 만드실 때, 나중에 텐서를 만드실 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수형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 보면 이게 float 32로 명시돼서 나오죠. 이게 만약에 이제 2D 어레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바꾸면 되죠. 2D 어레이니까 이거 대괄호 2번 찍고요. 앞에 첫 번째 행은 1이고 두 번째 행은 3, 4인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으로 해다오. 정수형 32비트짜리 정수형으로 해다오.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날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2x2잖아요. 그러니까 1행, 2행. 1행, 2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인덱스로는 0번째, 0번째. 왜냐하면 파이썬은 제로 베이스드 언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1열, 2열, 뭐 0열, 1열,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보자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만들게 되고, 그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텐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텐서를 만드는 거 아까 한번 해봤죠. 이게 컨스턴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2D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2D 텐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이렇게 또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런 것처럼 텐서를 만들 때, 컨스턴트 텐서를 만들 때는 파이썬 리스트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유에서요. 이거의 데이터 타입이 조정이 안 됩니다. 파이썬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 타입이 이 텐서플로우가 추정하는 데이터 타입을 해내게 되지,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조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넘파이 어레이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 값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그냥 텐서로 변환시켜 주는 게 더 현명한 짓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예를 들면 이때 명령어가 뭐냐면 아까 컨스턴트라고 했는데 이 컨스턴트 거의 같은 명령인데 convert to tensor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죠. 어레이를 텐서로 바꿔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2를 치면 이렇게 x2의 설명서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x2의 이 플로트 타입이 플로트 32가 됐잖아요. 아까 밑줄 x의 타입이 플로트 32였죠. 그리고 x의 그 값은 그대로 와가지고 디멘션 3짜리 벡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대로 옮겨준 거예요. 이 어레이가 그대로 텐서로 변환된 거죠. 데이터 타입도 옮겨주고 쉐입과 밸류가 그대로 옮겨준 거예요. 그럼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값을 뽑아보고 싶으면 이 값을 지금 뽑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래프를 빌드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값을 이렇게 뽑아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일일이 뽑아보는 건 사실 굉장히 나중에 되면 하지 않으셔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중간중간에 값을 뽑아보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프린트를 하거나 이랬을 때 텐서 명을 했을 때 값을 뽑아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쉐입과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딥러닝을 하게 되면 많은 이 값들이, 특히 변수들이 보면 0에서 1 사이에 엄청난 소수점들이 있는데 그거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는 그 값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쉐입과 데이터 타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면서 이 답답함들이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그쪽 부분으로 이제 옮겨져 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레이하고 이제 텐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함수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때문에 제가 모았어요. 앞으로 딥러닝을 하시게 되면서 반드시 이 명령어들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0으로 된 어레이를 채우거나 0으로 된 텐서를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0으로 된 2x3짜리 어레이나 텐서를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 쓰려면 되게 피곤하죠. 0으로 다다다닥 다 쓰려면요.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넘파이에서는 지로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쉐입을 정의하시면 돼요. 2x3짜리 2x3짜리 어레이를 정의하면 지로라고 날리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죠. 물론 데이터 타입은 뭐라고 쓰셔야 되겠죠. 사실은 원래 같으면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붙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2x3짜리 어레이를 만드는데 0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5로 채우고 싶어요. 어라? 왜 안 될까요? 5라고는 5s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없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1은 특수하니까 이거 명령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5도 만들 수 있다면 5s, 10s 이렇게 하면 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5로 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로 채운다면 그것들을 다 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령 2x3짜리를 만든 다음에 이건 값을 위에 나와 있듯이 1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각각들의 엘리먼트에 5를 곱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제 fill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많은 메소드를 외우다가 우리 이제 좀 골치 아프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또 재밌는 그거는 예를 들면 가령 이제 2x2짜리 이런 어레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얘랑 똑같은 쉐입을 가졌는데 그걸 0으로 채울 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언더스코어 x가 2x2짜리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2x2짜리 제로로 만들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가 있죠. 2x2짜리 같은 건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쉐입을 따가지고 그대로 하고 이 데이터 탭을 따가지고 그대로 텐서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ike 뭐뭐뭐 like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zeros like 라고 하는 명령을 날리고 x를 주면 이게 0으로 채워줍니다. 이건 뭐냐면 그 언더스코어 x라고 하는 어레이와 똑같은 쉐입, 똑같은 데이터 타입 그러나 값들만 전부 제로로 바꿔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세요. ones like를 하면 1로 채워집니다. 이런 그건 왜 제로와 이렇게 제로와 1에 집착하는 걸까요? 1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로 채우고 이런 건 1도 아니죠. 근데 제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에 5를 곱해봤자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만으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로와 1 두 개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거를 이제 텐서로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넘파에서도 아까 지로스를 해가지고 제로로 된 그걸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많은 그 텐서플로우의 이 텐서를 운영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관계된 API들이 넘파의 것들을 의도적으로 따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하면 넘파에 아는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따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값을 못 뽑아서 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장치를 마련할게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아이파이에서는 이용되는 약간 트릭이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x의 값을 뽑아보고 싶을 때 이렇게 명령을 간단한 명령으로 뽑아볼 수 있어요. x가 이제 똑같죠? 2-3짜리 제로가 뽑혀 나오는 게 알 수 있고요.
만약에 (2-3짜리 1로 채워진 걸 뽑고 싶다 그러면 ex2를 또 값을 뽑아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x3를 아까 넘파에서도 이제 같은데 0으로 채워진 것들 할 때 제로스 라이크를 명령을 날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찬스가 많아요. 이번에 원스 라이크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x2가 아까 2/3짜리 그거였으니까 예, 이걸 그대로 날리면 예, 보시면 2 곱하기 3짜리 쉐입을 가진 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값이 정 궁금하시면 예, 1짜리 채워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완전하게 다 못 외우시거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는 이제 목록들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을 만들 때 쓰는 두 가지 트릭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A range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하나는 linspace라고 하는 명령. 둘 다 많이 쓰는데요. linspace는 뭐냐면 0에서 10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칸을 100칸으로 쪼개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0칸을 마구 쪼개는 게 아니고 균일하게 0과 10 사이를 10칸으로 쪼개면 한 단계가 몇이 될까요? 1이 되겠죠. 근데 0과 10 사이를 100으로 쪼개면 0.1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100칸으로 0에서 10 사이를 100칸으로 쪼갠 값이 나오게 되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0에서 10 사이를 가는데 이번에 스텝을 직접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파이썬의 레인지 명령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레인지 명령어를 하시면 첫 번째는 시작점, 두 번째는 끝점, 세 번째는 스텝점 이렇게 아규먼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넘파이에서도 레인지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냥 레인지가 아니라 A 레인지예요. 그래서 A자를 하나 붙여주시고 0에서 가령 0에서 시작해서 100 사이까지 가는데 스텝이 두 계단씩 뛰는 숫자들의 수열을 만들고 싶다. 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면 두 계단씩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 레인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스텝을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근데 린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개수를 정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개수를 정해주지만 스텝은 신경을 안 쓰게 되고 A 레인지를 하게 되면 스텝을 정해주지만 개수가 몇 개인지는 나중에 해봐야 아는 거죠. 혹은 미리 암산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두 명령을 써가지고 이 규칙적인 수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희소식은 뭐냐면 이 많이 쓰이는 이 두 명령어가 그대로 예, 텐서플로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좀 완전히 그대로는 아니에요. 자, 텐서플로에서 이제 먼저 린스페이스를 한번 보면요, 명령어가 똑같아요. 린스페이스예요. 그래서 가령 0에서 10 사이에 값을 뭐 한 5개 만들고 싶다. 근데 에러가 떴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러의 상당 부분은 쉐입과 데이터 타입에서 나온다고요. 이 타입 에러가 뭐냐면 또 데이터 타입 운운하잖아요. 데이터 타입 int 32형이 플로트 32와 플로트 64형이 안 맞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왜 안 맞냐면 0에서 10 사이를 5로 5칸을 쪼개면 0, 2, 4, 6, 8인가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0과 10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이게 소수점을 안 붙였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추리가 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린스페이스는 소수형들을 기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정수형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점 하나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플로트로 추리를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 없이 뜨고 이렇게 계단이 뜨게 되는 거죠. 린스페이스를 할 때 텐서플로우에서 이 문제가 방금 보셨듯이 넘파이에서는 없었죠. 그냥 데이터 타입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텐서플로우가 더 넘파이보다 까다롭다는 거 아시겠죠? 더
요거 데이터 타입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린스페이스를 할 때는 요거 부분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A 레인지를 할 때는 0에서 뭐 꼭 0이 필요 없어요. 뭐 4에서 100까지 스텝은 3스텝씩. 근데 이건 또 에러가 떴어요. 이건 왜 에러가 떴냐면 이런 속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A 레인지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예.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살짝 비틀었어요. 이건 레인지예요.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왜 레인지라고 했을까? 파이썬에서는 레인지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파에서는 아마 A 레인지라고 하는 걸 붙인 것 같고, 제 생각에. 텐서플로는 레인지라고 하는 명령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레인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x2를 만약에 이제 값을 뽑아보고 싶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규칙적인 수열을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랜덤 밸류를 뽑아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랜덤 밸류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딥러닝에서 이제 변수들을 초기화해줘야 되는데 이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구잡이로 값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 마구잡이로 값을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값을 지정해주면 오히려 탈이 나고요. 값을 마구잡이로 지정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 밸류를 생성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밸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텐서플로 넘파에서는 그 랜덤 밸류를 생성하는 메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확인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랜덤 밸류를 생성하는 디스트리뷰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 다른 하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 0에서 1까지 사이 중에 숫자를 한 개 뽑아보라고 그러면은 아무런 편견이 없다면 3이 뽑힐 확률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뽑힐 확률은 역시 10분의 1인 거죠. 5가 뽑힐 확률도 10분의 1인 거죠. 어떤 차별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확률들이 갖게 되는 거죠. 공평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니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정규 분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종 형태로 벨커브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가령 0에서 10을 뽑았는데 희한하게 5가 한 5번으로 제일 많이 뽑히고 나머지 것들이 뭐 조금씩 덜 뽑히는 이런 식으로 평균이 있고 그 표준 편차와 분산에 따라서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빈도가 떨어지는 형태, 그런 형태를 낸 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분포가 주로 이제 물론 또 수학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겠지만 이 두 가지 명령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랜덤하고 이제 유니폼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 0은 뭐냐면 근데 이게 지금 이 아규먼트들이 뭔지 헷갈리시거나 이러면 아이파이썬에서는 물론 이제 파이썬 콘솔에서는 헬프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되잖아요. 아이파이썬에서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함수를 다 사실 외우기는 힘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물음표를 치신 다음에 Shift 엔터를 딱 치시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명 있죠. 이렇게 친 다음에 물음표를 하나를 치신 다음에 두 개를 쳐도 사실은 두 개를 치면 소스가 나오고 첫 번째를 치면 그 닥스트링이 나오는데 하나를 치신 다음에 Shift 엔터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요 밑에 요거 뜨잖아요. 요 함수에 관계된 닥스트링이 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로우 값이 정의가 됐고 하이 값이 정의가 됐고 사이즈가 정의됐고 이게 랜덤.유니폼의 시그니처 타입이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 숫자들을 3x2 어레이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전부 0에서 1 사이 위치했죠. 이것들이 모두 어떤 편견 없이 공평한 확률을 가지게 되게 이 랜덤 밸류들을 생성해라. 이 명령어가 하나 있고요.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정규 분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노멀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건 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한번 닥스트링을 한번 보시죠.
이 닥스링을 보면 이제 로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디폴트로 0을 잡혀있죠. 스케일은 뭐냐면 이게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중심점이 얼마고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평균이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벨 커브의 형태를 정의한 다음에 세 번째 아르규먼트는 사이즈를 지정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숫자들의 집합을 3x2 형태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랜덤 유니폼과 이 차이를 아시겠죠. 아까는 공평하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 그래프를 딱 이제 플롯을 해보면 이 숫자들이 전부 0의 가운데 모여 있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랜덤 밸류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이 IPI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또 너무 그대로 가지고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비틀었어요. 이거 뭐냐면 아까는 TF 랜덤 점의 유니폼이 있었잖아요. 그 점을 언더스코어로 바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뒤틀었어요. 그리고 아규먼트가 약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실제 이런 게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탭을 치면 이게 뜨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번에는 쉐입이 먼저 나오죠. 그 민 밸류, 맥스 밸류가 이렇게 뒤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넘파이랑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아규먼트 순서가. 넘파이에서는 제일 낮은 값, 제일 큰 값, 그리고 그 쉐입이 정의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쉐입을 먼저 써주고 이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쓰게 돼 있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3,2 쉐입을 가지고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이 1인 텐서를 하나 만들어 다오. 그럼 뭐 결과를 뽑아보면 알 수 없는 이런 난수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 하나는 또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점을 언더스코어를 약간 뒤튼 다음에 이것도 아규먼트의 순서만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평균이 한 5 정도에 위치하고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가 한 1 정도 되는,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식이 되겠어요? 숫자들이 대략적으로 5에 많이 모이는데 뭐 많이 벗어나봤자 뭐 3, 4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 형태가 되겠죠. 뭐 너무 많이 벌어지진 않는 형태의 숫자들이 모이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뭐 1, 2,3 이렇게 3D 텐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난수를 발생시켜 가지고 랜덤 밸류를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쉐입이 앞이라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써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할 때 웨이트들 평균값을 찾게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딥러닝에서 그 초기값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웨이트들의 초기값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초기값 구하는 방법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뭐 희한한 이니셜라이저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다른 테크닉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통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트렁케이티드 노멀이라는 그 메서드를 접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트렁케이티드 노멀은 그냥 랜덤 노멀하고 같은 건데 랜덤 노멀로 하면 벨 커브를 구성할 때 물론 대략적으로는 평균선에 이제 수렴을 하겠죠. 평균이 5고 뭐 표준 편차가 1이다 그러면 대충 5에 근접한 값들이 모이고 뭐 4나 이런 것들은 적고 뭐 1 이런 것들은 되게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바깥에 있는 것들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너무 바깥에 아웃라이어들이
적게 하기 위해서 트렁케이티드 노멀을 하면 그 표준 편차의 2배가 넘는 값들, 그러니까 표준 편차 1이라고 그러면 표준 그 2가 되는 거죠. 이 2를 넘는, 양쪽에 2를 넘는, 이 표준 편차 2가 넘는 진짜 희귀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안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테일들, 이 희귀한 것들을 더 안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서 트렁케이티드 노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랜덤을 많이 시키죠. 근데 뭐 사실상 지금은 중요수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뭐 높아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요. 그 다운받으신 그 텐서플로우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그 IPM 그 아이파이썬 파일 있죠. 이 레포지토리에 보면 Constants, Sequence and Random Values라고 하는 요 노트가 있거든요. 솔루션, 정 안 되시면 이제 솔루션 보셔도 되지만 솔루션 보지 마시고요. 솔루션이라는 글자가 없는 거, 솔루션이라는 글자는 답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솔루션 없는 걸 한번 여셔가지고 여기 퀴즈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열어보셔가지고 13, 14는 하지 마시고요. 1번에서 12번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홀수 하나만 해보죠. 홀수 번호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왜 제 깃허브에 보면 이제 넘파이 엑서사이즈도 있는데 왜 넘파이로 안 하냐면 사실은 이제 넘파이도 잘 다뤄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넘파이랑 텐서플로우가 아주 유사하고 한 놈을 잘하면 다른 한 놈도 대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텐서플로우에 좀 덜 익숙하니까 텐서플로우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저걸 여셔가지고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홀수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